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55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지금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시원하시죠? 시원하긴 합니다. 네. 소리가 안 들어가야 될 텐데, 바람 소리가. 요즘 너무 더워서 다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6월이면 여름이죠, 이제 막.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으로 가면 좀 시원하긴 한데. 네. 정말 시원하지 않을까. 근데 그 북한도 삼복도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여름에는 더운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산지가 더 많으니까 약간 또 고지대로 가면 더 시원하지 않을까요? 개마고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죠. 좀 시원할 것 같긴 하네요. 백두산. 백두산 정말 시원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두산 이번에 기사를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두산 저는 못 가봤어요. 제가 아는 후배들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백두산을. 물론 중국 쪽으로 간 거죠. 네. 갔는데 다들 좋다고 그러고, 진짜 대박이라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날씨가 정말 안 좋은 곳인데, 내가 갔을 땐 너무 좋더라.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다들 운이 좋구나. 네, 운이 좋은 건지, 이상하게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천지에 날씨가 좋아야, 네. 천지 구경을 하는데, 네. 대체로는 날씨가 안 좋은데, 1년에 몇 번밖에 없대요, 그런 게. 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들 가면은 다 맑은 천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민족의 그 영산이라고 불리죠. 백두산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는 걸 바로 간파하고, 날씨를 맑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날씨가 좋아서 갔다고 이렇게 실제로 날씨 안 좋을 때 올라가신 분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그 사람은 좀 민족적 뭐가 부족한 사람. 네, 의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너무 놀란 게 모든 사람이 다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이랬는데 한두 번이어야지, 그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고산지대가 날씨가 많이 자주 변하니까. 네. 저 옛날에 제주도에 한라산을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제주도는 정말 자주 가는데, 한라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네. 딱 한라산을 올라갔는데, 중턱에서부터 갑자기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내려왔죠. 그렇구나. 전 백록담까지 갔다 왔어요.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되는 곳이다. 그렇구나. 저는 한라산도 갔다 왔으니까 백두산 갈 일만 남았네요. 네, 금강산도 갔다 왔으니까. 갈 땐 다 갔죠. 미양산을 가야 되겠네. 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백두산 다 안 갔다 와 보신 거죠? 네. 그렇죠. 정말 아쉽다. 왜 이렇게 모였을까? 못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백두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2월 11일, 네, 며칠 전에 그 기사가 하나 떴어요. 미국의 소리 VOA라고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그런 여행사가 있대요. 고려 여행사라고. 거기서 백두산 하프 마라톤을 포함한 새 관광 상품들을 출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백두산에서 마라톤을 한다는 거죠? 네. 진짜. 힘들 텐데. 그리고 저는 약간 춥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일정을 보니까 8월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2개월 안에 지금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고려 여행사가.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그 북한 당국으로부터 백두산에서 하프 마라톤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야, 그 고산지대에서 달리기 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굳이 마라톤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백두산에 삼지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하면서 마라톤은 굳이 안 뛰고 걸으면서 경치만 봐도 된다. 이렇게 그 설명을 강조해서 써놨어요. 삼지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지연이라는 데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삼지연이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듣기만 했지만 삼지연이 세계의 연못 이런 뜻이더라고요. 세계 연못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네, 삼지연 이렇게 해서. 네, 이게 백두산 천지에서
되게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동쪽으로 40km 정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실 1980년도에 천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네. 그래서 백두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삼지연이랑 백두산이 하나의 관광 코스인 거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여러분들 좀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감자가 무척 많이 나온다는 대용단. 네, 뭐 감자, 뭐 이런 식으로 거기는 뭐 감자가 뭐 진짜 뭐 주먹만한 건 기본이고 뭐 사람 얼굴만한 것도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 출처가 좀 불확실한데 네. 거기에 이제 들쭉술 막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백두산 백두산 들쭉술, 들쭉술 예, 그 유명하죠. 막 먹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도 먹어봤는데 그때 이제 남북 관계 좋을 때 그거를 이제 저희 학교에서 심지어는 대동제 때 팔았습니다. 학우들 대상으로. 네, 그렇게 하면서 인기를 막 끌었었는데, 이 들쭉술을 만드는 그 들쭉 있잖아요. 그 생산 단지도 있고, 스키장, 빙상장, 이런 것들을 막 대규모로 갖춘 그런 체육촌들이 다 있대요, 거기. 그래서 거기도 막 그렇게 관광도 하면서 마라톤도 뛸 수 있다. 그리고 숙박시설도 다 마련돼 있다. 거기에 백예봉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다음에 민박이 가능한 숙소나 뭐 목욕탕 이런 걸 좀 갖춘 300가구의 민박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민박을 300가구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민박집이 있다고요? 네, 북한에? 네. 아, 북한에도 민박집이 네. 뭐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네. 그래서 거죠? 북한 주민들 같이 뭐 이렇게 잔다 뭐 이런 건데 한 명씩 민박하는 게 아니니까 뭐 3-4명씩 뭐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최소 한 1000명 가까이가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되는데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관광 상품이 출시됐다. 그럼 이렇게 이제 삼지연 그 마라톤 코스가 삼지연도 들어가고 삼지연에서 네. 뭐쭉 이제 그 근처를 쭉 뛴다는 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40km를 뛰질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천지까지 뛰는 건 아니고 네, 삼지연에서 네, 네. 삼지연을 포함한 이제 그런 코스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거기서 관광을 하는 거고, 네. 네, 백두산에서는 마라톤을 뛰고, 뭐 아, 이렇게. 관광과 마라톤 따로 네. 있는데 삼지연에 마라톤 코스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예, 아. 40km니까 하프는 아니니까요. 42km가 뭐 이렇게. 네.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지가 뭐 마라톤이 아니고, 네, 마라톤이 요즘 좀 약간 인기를 끌었거든요. 평양 그쵸. 마라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번에 650명이 참가했다고 했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약간 인기가 끄는 거를 딱 해가지고 하프 마라톤 이런 식으로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대박을 좀 칠 것 같긴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기간이 짧아요. 지금 홍보 기간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한국 사람들은 마라톤을 간다. 뛸 수 없다. 예, 외국인들을 위한 거다.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이 이렇게 마라톤 관광 뭐 이런 얘기 막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를 북한이 알고 보니까 그 4월 23일 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해가지고 거기서 백두산이 이제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무봉국제관광특구로 설립한다고 밝힌 바가 있더라고요. 아예 네. 그냥 관광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거네요. 네. 백두산을? 그 들어보셨어요 혹시?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 예. 그 무봉이란 지역이 있나 봐요. 거기 노동자들 사는 지역인데 그 지역 일부를 이제 특구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백두산 관광이 많이 개발되겠네요. 네. 뭐 장난 아닐 것 같다. 뭐 네. 이런 뭐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북한에서는 백두산 국제관광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한 거죠. 네. 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남북이 14선언 할 때 백두산 뭐 관광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합의문에 있었어요. 합의문 있었죠. 아, 네. 나도 똑똑하십니다. 뭐 몇 년 전입니까? 지금, 한 8년 전의 일을 네.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때 백두산 직항로를 열어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애초에 2005년도에 북한하고 현대그룹이 백두산 관광 사업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삼지연에 비행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비행장이 군용 비행장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확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민간 공항으로 쓰자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에서 아스팔트 이런 거 물자를 막 지원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물론 안 좋은 보도도 있습니다. 뭐 삽질을 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돈을 막 줬는데 알고 보니 공사가 이상하게 됐더라. 이런 이상한 보도들이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갈 수가 없어서 지금. 근데 어쨌든 그때 물자까지 지원하고 해가지고 삼지연 비행장이 또 민간 공항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금 관광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거를 지금 북한에서 확대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확대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 활주로 길이도 더 늘리고
뭐 이렇게 해서 대형 비행 여객기들이 안정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확대를 조금 북한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비행장이 있어야 네. 쉽게 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네. 평양에 보통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평양에서 백두산까지가 아주 멀잖아요. 거의 이제 서울에서 제주까지 되려나? 아무튼 그런 거리니까 이걸 비행기 타고 얼른 가야지. 백두산 가야지. 버스 타고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다니면 멀미나고. 이제 지대가 높으니까 네.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상당히 뭘 힘들겠죠. 기름도 많이 들겠네. 네. 그래서 거기 어쨌든 비행장을 지금 공항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의 해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해산? 예, 해산? 해산. 네, 제가 이름이 김혜민인데 그 해자입니다. 아, 예. 네. 그 한자 같은지 몰라요. 네, 제 한자 은혜 해자인데. 그 해산이라는 지역과 삼지연을 잇는 철도 건설을 지금 시작해서 6월 5일 날, 네, 한 10일 전이네요. 10여일 전에 건설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네, 혹시 뭐 사진 같은 거 보셨어요? 아니요, 사진 못 봤는데. 아, 네. 그 통일뉴스에 떴어요. 네. 사진이 떴는데 그 막 노동자들이 무슨 뭐 그 공사복 같은 걸 입고 뭐라고 하죠? 안전모 네, 작업복. 네, 맞아. 작업복. 그런 거 입고 막 이렇게 막 삽도 하나씩 들고? 네, 약간 합의는지 모르겠는데 막 결의를 높이는 듯한 줄 딱 서가지고 있어 보이더라, 약간. 그래서 그런 착공식을 딱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뉴스 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터넷에 검색이 막 돼요. 그래서 그 착공식이 있었는데 그 착공식을 막 대대적으로 막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 착공식에서 뭐 어쨌든 이 백두산 지구를 잘 꾸리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철길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 철길 공사를 할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를 좀 뭔가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대로 만들겠다. 일단은 관광을 하려면은 교통이 편리해야 되니까 일단 공항 만들고, 그다음 공항도 플러스해서 공항이 좀 비싸잖아요, 비행기가. 그러면 이제 또 기차를 타고 그치. 저렴하게 해서. 그런 뭐 중국 관광객들이나 기차 타고도 와라 좀 싸게 이렇게 해서 기찻길도 좀 확대를 해서 열 계획이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해산이란 지역 혹시 모르시죠? 해산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고 국경 도시일 거예요 아마.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이랑 좀 가까운 데 아닌가? 이런 추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철도가 건설되면은 어쨌든 백두산에 대한 뭔가 해외 접근성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막 들으면 되게 막 약간 신나는 일이죠. 그러게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신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못 가니까. 네. 그래서 좀 가봐야 되는데 민박도 직접 해보고. 그런가 말이에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14선언을 어쨌든 좀 이행을 해야 네. 백두산 직항로를 통해서 그 여행을 한다. 뭐 이런 게 딱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14선언에. 네. 근데 백두산 관광이 열렸으면 정말 이제 사람들이 또 엄청 많이 가보고 네. 이게 진짜 백두산인지 뭐 이런 류의 수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진짜.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생각난 건데,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2007년도 당시에 아리랑 공연 뭐 이런 거에 대한 상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추천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14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돈이 부담스럽다 하면서 못 가셨단 말이에요. 저 손녀딸이 돈이 많았으면은 딱 보내드렸을 텐데 제가 돈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 기회에 네, 그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에 제가 작년인가 설 때 갔는데 그때 혜민이가 가자고 했을 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힐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백두산도 너무 가보고 싶다. 금강산도 가보고 싶고 그게 평양 한번 가보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지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네. 빨리 이게 열려야 네. 되는데. 아니, 지금 비행기 타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돈을 벌어서 보내드렸어야 됐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좀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산가족분들이나, 나이 드셨는데, 한라산도 가봤는데, 백두산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중년 넘어가시면 산 좋아하시잖아요. 가면은 주말만 되면 중년에 이제 네. 남성분, 여성분들이 다 등산복 입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께서 또 만약 백두산 열린다 이러면 또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백두산을 사진으로만 쭉 봤는데 네.
이게 한국에 있는 산들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높이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대가 다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자갈밭만 쫙 있는 지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침엽수림이 갑자기 그냥 쫙 있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거기가 화산이다 보니까 그 자갈들이 그 화산석으로 돼 있어요. 검은색? 네, 검은색 그 안에 구멍 숭숭 뚫려가지고 가벼운 뭐랄까 현무? 네. 뭐 이런 건가? 현무암보다 더 가벼운 그 부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구경하기 좀 힘든 그런 이제 산인데 참 갈 수가 없네요. 안타깝네. 네, 저 그러니까 갑자기 네. 들으니까 중국 측으로 올라가는 거랑 북한 네. 측이랑 완전 풍경이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 중국 쪽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실제로는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 느낌이 또 다를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북한 쪽 가는 게 더 싸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해봐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국 거쳐서 가려면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값만 해도 비싸니까. 네. 북한으로 가는 게 훨씬 싸긴 하겠죠. 더 가깝고 거기. 네, 가까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백두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백두산을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 사업을?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북한과 함께 백두산 관광 사업을 적극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미. 이게 막 중국과 북한이 뭐 관계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있긴 한데 이상하게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희한하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통해서 백두산 갈 수도 있는데 네. 굳이 북한하고 네. 계약을 해서 북한을 거쳐서 백두산을 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쪽으로 올라가는 거랑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거랑 좀 많이 분위기도 약간 다르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각자가 다 이제 특이한 지점이 나름의 있으니까 메리트가 나름의 있다? 이제 매력이 있다 이거겠죠. 그런 것도 좀 뭐 영향이 있었겠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을 건데 네. 그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국의 허룽시라고 있어요. 백두산이랑 맞닿은 데라고 하더라고요. 이 뭐 허룽시에서는 이제 북한과 무봉 국제 관광 특구를 공동 개발하는 걸 이미 합의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까지 이미 그 섭외를 했습니다. 네, 중국 무슨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 너무 복잡해요. 중국말은. 그래서 뭐 섭외를 했고 이 회사가 이미 개발과 건설에 착수를 했습니다. 무봉지구.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걸 원래는 한국에서 했었잖아요. 다시 뭐 비행장 활주로 막 공사도 하고 막 이거 했는데 지금 북한한테 중국한테 이미 넘어간 거죠. 그래서 무봉지구 관광시설 개발 및 건설에 착수해서 북한과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바로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육상 관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소위 말하면 중국 사람들 허룽시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육상으로 해가지고 삼지연 와서 구경하고 백두산까지 쭉 보고 뭐 이런 관광 코스를 만들었겠다. 뭐 이런 거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의지를 지금 허룽시가 높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네. 제가 왜 중국 허룽시 시민이 아닌지 갑자기 아죠. 네, 그러면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허룽시 시민이었으면 이런 방송도 안 하고 있었겠죠. 예. 거기 허룽시에서 중국말 샬라샬라 하면서. 네, 그래서, 뭐, 백두산 가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제관광시대가 지금 개막이 됐습니다. 백두산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지금 몰려들 것 같다는 그런 마음, 좀 기대가 듭니다. 네. 그래서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하면 어떡하죠? 화산은 뭐 조만간 폭발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뭐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면 백두산 화산 이 폭발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료를 보니까 네. 백두산의 폭발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지질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조만간이라는 게 지질학자들은 보통 이제 한 100년 정도? 100년이요? 네. 뭐 100년에서 200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 활화산 관련해서도 제가 봤는데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활화산이면 지금도 이제 네. 화산 폭발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질학계에서 활화산은 한 2000년? 1000년, 2000년 전에도 화산 폭발했으면 그것도 활화산이에요. 일단 활화산으로? 그래서 활화산의 범주에 한라산과 울릉도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새롭게 이제 규정을 했나 봐요. 그 용어가 바뀌었나 보구나. 네.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새롭게 바뀌면서 그 한라산과 울릉도 그쪽도 활화산에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 지금 저희는 전혀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파라산이라고 전혀 상상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백두산 쪽에는 뭔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어쨌든 용암이 들끓고 있는 건 맞죠? 그러겠죠. 무서워. 그런 일이 뭐 100년 안에는 없겠죠?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관광을 외국인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네,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우리 백두산의 국제관광시대로 열리면서 우리 마라톤, 뭐 무슨 관광 이런 것들이 막 열리면서 북한에서 이제 막 공항도 건설하고 새로 확장하고 그다음 철도도 건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다뤄봤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혹시 좀 없습니다. 네.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젠가 갈 수 있겠죠, 뭐. 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스케치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에 업로드되는 북한 전문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스케치북은 아이튠즈, 팟빵, 유튜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바랍니다.